예. 안녕하십니까. 하이. 오늘은 갑자기, 막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마지막에는 만감이니 극감이니며, 충돌이니 화인이 그랬는데, 느닷없이요. 전 거꾸로 한번 획 역회전해서, 뱃머리를 돌려서 회항하려고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어제 숲 얘기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함정에 빠진 걸입니다. 경상도 말로 걸. 함정에 빠진 걸. 암감, 극감, 기란, 충돌, 뭔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연기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거지. 당연하죠. 그 다음 나는 이미 신체적으로 훈련했고, 남아있는 거는 대입, 나를 보는 게 대사니까요. 대사에 연결시키면은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그런가. 정서의 작동이 드디어 나를 인물로 이끈다. 심한 경우에는 인물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대상하고 자꾸 부딪히면은 그게 인물이 된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용맹함? 제가 하는 말이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 우리는 주로 텍스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딱 보면 글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몸짓을 쓰면서 살살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요, 캐릭터가 아무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마지막에 내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짜고짜 대사로 직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신뢰, 배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는 뭐냐? 내가 훈련이 돼 있고, 나라는 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 장전됐으니까, 이제 쏘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되던가요?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뭐가요? 개성이? 나의 개성이? 아니면 그리 알았어? 정서가? 심리적 상태가 그렇게 갔어? 왜냐하면 느낌이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은 곧 느낌이므로, 그리고 느낌은 즉흥이 바탕이다. 그리고 즉흥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배우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옛날에 즉흥 그래서 생겼나요? 적흥과 객기 구분이 되셨나요? 그리고 개성이라면 과연 어떤 개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대사라는 글이라는 유혹체에 바로 빠진 경우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함정2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요. 나 분석했어. 예. 해야죠, 대사 분석. 그래서 결국은 말을 하는데 분석된 것은 뇌의 힘이니까 두뇌 작용에 의해서 하고 머리가 굴러갑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경우. 이 역시요. 앞에 것보다 차라리 더 심하게 배우는 자기 스스로 제모동을 파는 경우일 수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전했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 의도, 알았어, 의도. 목표, 입장, 원하는 바. 이게 다 이제 스타니슬랍스키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아직도 이런 분석체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들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전통적인 개념의 연기 안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본인을 마취시키냐면, 이 분석된 힘, 이 분석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말을 하게 만들고, 좋잖아요, 수동적이니까. 그래서 연기하게 만든다? 요런 나이브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또 가만히 나는 결과만 보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분석이란 것은 뇌작용인데, 결국 뇌작용을
내 판단을 따라가는 몸은 뭐냐? 잘해봐야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자연스러움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연기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기라고 칩시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끝일까요? 그럼 결국 몸은 뭐지? 비조리야? 이렇게 될 경우에요. 자연스럽고 일상성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몸의 습관성은 몸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전혀 엇박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구질구질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고, 자연스럽다면은,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연스러우면 연기의 끝이냐? 예. 그래서 결국은 몸은 뭐냐? 움직이는 로딩에 불과해집니다. 왜 그러냐? 로딩은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냥 생각에 끌려가는. 그게 일상적 자연스러움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붙어 버리고, 그래서 몸에부터 해방되고 몸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버리면은 본인은 모르죠. 굉장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구질구질하고, 딱히 일상성을 벗어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일상이 좀 정리되고 선택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분석 잘하는 놈이 연기 잘하는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함정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요, 사유나 생각이, 행동이나 특히 중요한 것은 반응을 확 잡아먹어서 잠식시켜버리는 경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결국 어떤 하나의 반응의 어떤 결과, 몸의 생체 반응의 어떤 유기체적인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게 말인데, 이런 게 과연 가능하나? 그래서 질문은 여전한 겁니다. 훈련하고 분석하고는 대체 어떤 궤적을 가지고 합쳐졌지? 개성발휘라고 했는데 그 개성은 좋다, 개성이라고, 연기적 개성이 드디어 나왔다고 칩시다. 그건 어디서 생긴 거야 대체? 분석의 힘으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캐릭터 어디 갔나? 숨바꼭질하나? 배우가 꼭 캐릭터인가? 캐릭터가 꼭 배우인가? 그럼 왜 캐릭터라고 얘기하지? 배우라고 얘기하지? 하여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사를 결국 말로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도 어쩌면 생략이 됐고요. 그 상태로 그냥 말이 되면 이 말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 중심주의 연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우 개인은 별로 딱히 분수 다 되고 하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자꾸 말만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말을 드디어 쥐어짜고, 음표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래서 말은 시련에 빠지고, 인물의 말인데 인물은 느껴지지 않고. 배우가 적어도 인물 치우고, 배우가 분명히 그 말을 하는데, 이제는 드디어 배우조차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배우는 있는데 없어 보이는 건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 중심주의 연기란 것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주체 없는 연기로 가고, 실체 없는 연기로 가서 유령 연기로 낮아지기 마련.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짧게 할 건데 이 두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제를 한번 봐야 돼요. 연기란 게 뭘까요? 인물이란, 텍스트에 박혀있는 인물은 허구적 존재 아닙니까? 예? 실체가 아니잖아요. 허구적 존재인 캐릭터하고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실체잖아요. 그리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도무지 안 맞는 허구와 실제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기묘한 방식으로 합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캐릭터 이전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배우의 개인적 작업이 그렇게 소중하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 캐릭터를 만드는 자체가 아닙니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죠. 혹은 준비 과정이죠. 바르바에 따르면 이게 전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 이전에 나의 무기를 표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하는 뭐 그런 교과 과정 속에 있는 뭐 신체 훈련, 발레 뭐 이런 것들 따로 다 연습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몸이 훈련하는 몸이 가상으로 하든 뭘 하든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다시 그것을 써가지고 써먹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기량이 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요 배우의 작업과 그래서 이 캐릭터하고가 부딪혀서 섞이는 거죠. 여기에 현존하는 배우가 또 합세합니다. 이게요, 이런 일정한 순서를 통해서 과정이 명확하게 출발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지금 영상 만드는 거에서도 갑자기 앞으로도 좀 돌아가보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이런 순수라고 얘기일까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순수란 것은. 다만 어떤 궤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섞여야 되는데 어떻게 섞이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믹스기 생각하면 됩니다. 안에 가서 좀 섞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믹스기라면 그냥 섞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의 개인적 작업, 캐릭터 이전의 작업, 준비 과정, 이것과 캐릭터와 결국 현존하고 있는 배우가 뭉쳐져서 캐릭터라는 그 부집을 만들고 그러면 배우는 뭐지? 이런 질문이 남잖아요. 물론 움직이는 속에서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궤적 속에 나의 배우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가 거기에 있긴 하죠. 최고로 내가 이야기할 건데 결국은 배우는요 어디에 있느냐? 영혼 또는 정신에 있습니다. 이건 뭐 안 보이는 거라서. 마지막에는 결국 배우가 그런 캐릭터라는 그 부집에서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어요. 에너지의 춤을 추는 것이다 라는 데까지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마지막 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돌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 궤적의 흔적만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순서대로 딱딱 1, 2, 3, 4 하면 되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언어 관련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저께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또 다른 강조로요. 일단요, 말만 좀 따로 하려면은, 말을 먼저 시작하려면은 캐릭터 염두에 두지 말고 하시라. 바르바가 그렇게, 바르바라는 사람,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사 훈련 따로 하고, 신체 훈련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인물의 대사 따로 하고, 움직임 따로 하고 해서 나중에 합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종의 관계도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다는 거죠. 이 말과 신체라는 것은 똑같은 무게감으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화합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라서 각자의 길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사를 할 거면 캐릭터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배우 개인이 그냥 훈련용으로 말이 어떻게까지 가능한가 자꾸 인물인 척하면서 하면은 거의 갇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물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따로 연습할 때는 말을 먼저 해봐도 되죠. 물론. 그럴 때는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들숨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놓고 배꼽 아래가 조금 뜨끈해진 걸 느끼면서 있는 그를 가지고 몸에 자꾸 물어보세요. 요 때려볼래? 저기 쳐볼래? 말의 가능성 이 어떠냐 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용으로 가능합니다만 그것으로 다 인물이라고 믿고 그냥 다짜고짜 직진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천천히 읽나 끝내겠습니다.